엽기토끼 사건 후 나를 덮친 공포. 그리고 낯선 발자국. 요즘 뉴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섬뜩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가 감금되고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그 현실이 문득 오래전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그 기억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엽기토끼 살인사건 편이 방영되었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었죠. 그 방송은 저에게도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집 근처에서 순식간에 납치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마치 그 공포가 현실이 되기라도 할 것처럼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위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중간고사를 코앞에 둔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고 그날도 자정 무렵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다소 외진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역에서 나와 평소처럼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낮은 담벼락의 단독주택들이 띄엄띄엄 있었고 가로등 불빛도 듬성듬성했습니다. 밤이 깊어인 적은 거의 없었지만 저는 매일 다니던 길이라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공기까지 축축하게 가라앉은 것 같았죠. 골목의 절반쯤 지났을까요? 문득 뒤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벅터벅. 구두 굽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걷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려 애쓰며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마치 제 발소리가 울리는 메아리처럼요. 무서웠지만 뒤를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위협이 닥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이건 내 착각이야, 그냥 행인일 뿐이야 라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제가 걷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심장이 멎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제가 방금 지나온 곳에서 멈췄던 그 발소리가 이번엔 제 옆 골목, 그러니까 제 왼쪽에서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걷는 속도가 빨라지자 옆 골목의 발소리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가 가던 길을 정확히 예측하고 한 발 앞서 모퉁이를 돌아 제 앞길을 막아서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집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골목을 꺾어 들어가려던 순간 집 담벼락에 기대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젠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아왔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집과는 반대 방향의 좀 더 넓고 밝은 길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겨우 숨을 고르고 보니 저는 한참 전에 지나쳤던 지하철역 근처의 24시간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에 밝은 불빛과 사람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 제가 그림자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곳 편의점에 도착하기까지 그 모든 공포의 시간이 불과 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던 그 시간이 실제로는 5분이라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도 밤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간밤에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그리고 그 그림자가 실제였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다시 그 골목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전력 질주를 시작했던 지점,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를 목격했던 저희 집 앞 골목 입구.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섬뜩한 반전이었습니다.
어젯밤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고 무작정 도망쳤던 바로 그 저희 집 담벼락 옆의 좁은 흙길. 그 길 위에 마치 누군가 잠시 서성이기라도 한 듯 선명한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분명 제 신발 크기보다 훨씬 컸고 구두를 신은 성인 남성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 옆에는 다른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집 담벼락을 끼고 나타난 듯한 외로운 발자국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제가 어젯밤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구두를 신은 남성의 발자국은 그곳에 하나만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집으로 향하는 방향이 아닌 제가 도망쳐 나온 곳, 즉 골목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골목으로 밤늦게 다니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억지로 기억 깊숙이 묻어버린 채 평범한 일상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밤에 사라진 5분이 누군가의 그림자에 의해 통제되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미제 사건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를 따라왔던 발소리의 주인공은 왜 단 하나의 발자국만을 남긴 채 흔적 없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기억의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